반갑습니다. 역사 2.0입니다. 자, 이번 40번 영상에서는 동아시아의 갈등과 화해라는 주제로 영토 분쟁, 역사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고 이 각종 영토 분쟁, 역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또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토를 둘러싼 갈등이라는 주제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를 보면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의 모습을 제가 총 4군데로 나누어서 지도와 함께 표현해 놓았습니다. 자, 영토 분쟁의 부분은 지도와 연결해서 대략적인 위치 그리고 각 위치에 따른 영토 분쟁의 이제 사항들, 주요 쟁점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영토 분쟁 지역입니다. 남쿠릴 열도의 4개 섬. 자, 북방도서라고 일본에서는 부르는 여러 섬들이 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영토 갈등 지역입니다. 어, 본래 일본의 영토였다가 2차 세계대전 말에 소련이 이 지역을 점령한 이후 현재까지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쿠릴 열도의 4개 섬 북방도서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영토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토 분쟁 지역은 센카쿠 열도, 일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중국 말로는 디아오이디아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중국, 타이완, 일본이 다투고 있는 여러 섬들이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일단 실질적으로는 지배를 하고 있지만 중국 그리고 타이완은 이 센카쿠 열도 디아오이다오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 타이완, 일본 사이의 갈등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영토 분쟁의 세 번째 지역은 시사 군도입니다. 군도 여러 섬이란 뜻입니다. 시사라고 하는 여러 섬들이 있는 지역이죠. 영어로는 파라셀 군도라고 부르는 지역인데요. 베트남과 중국이 역사 갈등을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지역은 베트남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4년 이 지역을 중국이 무력으로 점령한 이후 베트남과 중국 사이의 영토 분쟁의 씨앗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영토 분쟁의 마지막 지역은 난사 군도입니다. 영어로는 스프레틀리 군도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중국,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사이에서 이 섬들을 둘러싸고 오늘날까지 영토 분쟁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 4군데 지역, 남쿠릴 열도의 4개 섬, 북방도서, 센가쿠 열도, 디아위디아오, 시사군도, 파라셀군도, 난사군도, 스프레틀리 군도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지도에 나타난 영토 분쟁의 지역 위치 잘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조선시대 숙종 때 안용복이 울릉도에 침입한 일본 어부를 축출하고 일본에서 일본의 에도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습니다. 이때가 17세기 말이었죠. 하지만 개항 이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 일본 어민들이 이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일이 증가하게 되고 조선 정부가 일본에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울릉도 독도 지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울릉도에 관리들을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한편 1877년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 이를 일본의 태정관 지령이라고 하고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일본의 독도 침략, 독도 도발에 대한 반증 자료로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00년 고종은 대한제국 황제로서 칙령 41호를 발표합니다. 이 칙령 41호에 따라서 울릉도는 울도군으로 승격되고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고종은 확인하였지요. 하지만 1904년부터 진행된 러일전쟁의 과정에서 일본의 시마네라고 하는 현에서 행정적인 명령을 발동합니다. 이를 시마네현 고시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독도를 일본의 땅으로 편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일전쟁 중 일본이 발표한 시마네현 고시에 따라서 1905년 일본은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하게 되지요. 그리고 1910년 대한제국 또한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하지만 1945년 우리가 해방, 광복을 맞이하게 되지요.
당시 일본에서 군정을 실시하고 있던 그리고 38도선 이남에서 군정을 실시하고 있던 연합군 최고사령관 메가더는 1946년 1월 29일 독도는 일본의 통치 범위가 아님을 밝히는 각서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1802년 일본에서 만들어진 지도 그리고 1892년 일본에서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각각의 지도를 보면 독도,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 대한제국의 영토임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 사이의 역사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대 이후 일본 내에 보수 성향이 강화되면서 식민지 지배,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아름답게 표현하는 역사 교과서가 제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 이 왜곡된 역사 교과서 제작이 더욱더 일본 내에서 탄력을 받게 되면서 일본과 동아시아의 여러 주변 국가들 사이의 역사 갈등에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또한 동아시아의 주요 역사 갈등 중 하나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란 일본이 저질렀던 여러 전쟁의 과정 속에서 일본 정부와 일본 군대에 의해서 집단적인 성상납, 성폭행을 강요당한 사람들을 피해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오랜 기간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오랜 기간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와 그 강제성에 대한 부정을 해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 일본 정부가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죠. 하지만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하나였던 고 김학순 할머님이 공개 증언을 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993년 일본의 고노 요헤이 내각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 일본군 위안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본군이 관여하고 강압적인 운영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과하는 고노 담화를 발표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조금 진전이 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일본 내 정권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배상 등을 회피하면서 아직까지 한일 간의 뜨거운 역사 갈등의 주제로서 남아 있습니다.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의 여러 의회에서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하였죠. 야스쿠니 신사 또한 동아시아의 여러 갈등 주제 중 하나입니다. 야스쿠니 신사란 2차 세계대전의 전쟁 범죄자들이 묻혀있는 신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1945년 8월 15일을 종전기념일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이 끝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란 뜻이죠. 8월 15일 일본 내 종전 기념일마다 일본의 여러 보수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전쟁에 대한 반성 모습을 보이는 대신 오히려 전쟁에서 이제 사망하였던 일본의 여러 전쟁 범죄자들을 기리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역사 갈등을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빚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동북 공정 문제입니다. 중국이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등 우리 한국사지만 오늘날의 중국 영토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들을 중국의 지방사로 인식하면서 중국 역사로 편입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통틀어서 동북공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동북쪽 지역의 역사를 공정하다, 만들어가다라는 뜻이지요. 자, 이 동북공정의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사이의 역사 갈등 문제 또한 오늘날까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여러 불씨 중의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 사이의 영토 갈등, 역사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또한 여러 민간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 간의 공동 역사 교재를 개발하기도 하고요. 공동 역사 연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민간 차원의 국제 연대 활동을 진행하면서 각종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노력 또한 오늘날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과목을 배워왔던 이유가 이 한중일 동아시아 여러 국가 간의 역사 갈등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요. 일본 야스쿠니 신사의 사진이고요. 동북공정의 진행 과정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그리고 한중일 공동 역사 교재의 사진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동아시아의 갈등과 화해라는 주제로 영토 갈등, 역사 갈등, 그리고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40분 학습지를 총 함께 공부하면서 동아시아사 과목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온 학생들 모두 너무 수고 많이 했고 앞으로 동아시아사를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